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본진까지 연결이 된 사건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경찰이 하려고 하는 게 그 배우와 몸통을 찾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엄청 큰 수사야. 이재명 대통령을 조폭과 엮으려던 놀라운 행태, 결국 극할 끝이 국민의힘 본진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조폭의 뻔뻔한 망발에 올라탄 검찰의 말로도 참담합니다. 스튜디오가 완전히 뒤집혔는데 바로 확인하시죠. 무고가 어디서 튀어나오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 무고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가 파타야 살인 사건의 공범으로 수감되어 있었던 김형진에게 이재명이 조폭하고 연관되어 있다라는 진술을 하면 김형진 너 내가 좀 싼 티켓 끊어줄게. 예. 형량 좀 낮은 걸로 끊어줄게. 예. 요렇게 이제 회유를 했다는 거야. 근데 김형진은 그걸 받질 않았대. 어허. 그러자 갑자기 조폭 박철민이가 튀어나와가지고 김형진은 이재명이 조폭하고 연루가 돼 있는데 이 김형진이 지금 침묵하고 있다면서 이 건에 대해서 고발을 해. 아 이해됐다. 예. 예. 그러니까 김형진이 뭐야 어이 없는 거지. 어이가 없어. 예. 이 새끼 봐라. 너 내가 무고로 고소한다 이 새끼야. 깔끔하다. 해가지고 무고로 고소를 했어. 예. 근데 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제 시작된 거야. 아. 자료 1번 보시면요. 그 수사가 시작된 게 아니고 네. 그거는 이제 이미 기소가 됐고.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방금 얘기하셨듯이 파타야 살인 사건의 공범이었던 김형진이 2023년 5월 윤석열 정권 때 박철민을 무고로 고소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경찰 검찰이 잡고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작년 6월에 당선되니까 2025년 8월에 뒤늦게 검찰이 박철민을 무고로 기소하고 이때는 피해자는 한 명이죠. 김형진이 그렇죠. 고소했으니까. 예. 이때는 한 명이었고 올해 3월에 대법원에서 장영하와 이제 박철민 유죄 확정이 됐잖아요. 맞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조폭 돈다발 이재명 네, 조폭 연루설을 퍼뜨린 사람인데 그게 이제 확정이 되니까 대통령이 SNS에 그것이 알고 싶다 사과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도대체 그러니까 SBS 노조가 난리가 났잖아요. 네. 박철민이 조폭 돈다발 사건과 그것이 알고 싶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난리를 친 거예요. 맞아. 대통령에 대해서. 근데 그게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사실상 같은 사건이라고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설계가 됐고 네. 그 그러니까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일 때 2017년에 중앙지검장일 때부터 이재명을 잡으려고 이 조폭들을 불러다 수사를 했고 당시에 박철민이 이 수사에 협조를 했습니다. 거기서 그려진 그림을 나중에 2021년 대선 때 박철민이 폭로를 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박철민이 막 상상해서 지어낸 게 아니고 실제로 검찰이 이재명을 그런 식으로 잡아 넣으려고 했거든요. 그때도 이미. 근데 그 내용이 그것이 알고 싶다 내용과 일치해요. 이 박철민이가 새빨간 거짓말을 했구나라는 게 정확하게 드러났으니까 무고라는 것은 네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특정인을 잡아 넣으려고 거짓말을 했을 뿐더러 국가기관을 낭비하게 했어. 국가기관의 권력을 낭비하게 했어. 해서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고 친고죄도 아니고 그냥 경찰이 그냥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어제 그러니까 다시 그 일지를 보여주시면 어제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 옛날에 광수대 있잖아요. 조폭 잡고 하는 이걸 광수단이에요. 지금 이 광수단이거든 이름이. 예. 경기남부청 광수단 1팀이 1팀 팀장까지 해가지고 어제 순천교도소에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김형진을 수사 접견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조사를 해서 조서를 꾸몄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김형진이 경찰이 조사를 하러 왔는데 망설인 거예요. 왜? 내가 또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게 아닐까. 나는 걱정을 하면서 망설이면서 아버지랑 화상 접견을 했어요. 요즘에 이렇게 컴퓨터로 스마트 접견이라고 해가지고 화상으로 면회를 할 수 있거든요. 아버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아니다. 이거는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네가 다 얘기를 해야 된다. 설득을 해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김형진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는데 김형진이 여태까지 이제 제가 공개 안 한 것 중에 김형진이 그러면 어제 경찰한테 무슨 얘기를 했을까라고 보면 2번 자료를 보시면 이미 본인의 살인 사건 재판에서도 피고인 의견서라고 해가지고 변호사를 통해서 재판장한테 계속 의견을 냈는데 전체는 아니고 뭐 한 20장 냈으면 그 중에 한두 장은 이재명, 은수미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3번 자료 1차 의견서의 주요 내용인데 이거 최영진 씨가 좀 읽어주시죠. 자, 검사는 그것이 알고 싶다 2부가 피고인의 신변에도 여론이 형성되고 이재명 도지사, 은수미 성남시장을 말하며 국제 마피아파 고문들 아니냐며
대단하신 분들과 조폭들은 다 연결됐잖아요. 음. 자리 잡고 하면 다 배신하는 것 아니에요 등 농담까지 했습니다. 이게 2019년에 김영진이 법정에 제출한 겁니다. 2019년에. 2019년. 그러니까 본인의 재판에 이제 본인을 방어하면서 검사실에서 자기가 조사받을 때 있었던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5번 자료 보시면 최종 의견서라는 제목으로 본인이 자필로 또 내요. 이거를 2020년 경에. 예. 그러니까 이건 박철민이 폭로하기 1년 전이잖아요. 이미. 그렇죠. 이때 6번 자료 한번 읽어주시죠. 예. 자, 김영진의 최종 의견서입니다. 검사가 그 당시 저에게 어차피 그할 방송대로 될 것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과 연결된 방송이 곧 나갈 것을 설명하며 방송대로 할 것이고 여론이 살인이라는데 재판부는 쉽게 무죄를 쓸 수 있겠냐는 것이었습니다. 그할 방송은 제가 이준석 대표와 함께 불법 도박 사이트 일을 하고 두 사람의 관계가 끊을 수 없는 사이고 이재명 지사는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검찰에 외압을 했다는 내용으로 이슈가 됐는데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가짜 뉴스를 넘어 그냥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감옥에 있던 김영진을 또 이제 찾아가가지고 서울구치소로 찾아가지고 진술 조서를 꾸몄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8번 그러니까 그 진술 조서에서 김영진 수사관이 묻고 김영진이 답한 게 있습니다. 자, 고발장 내용을 보면 박철민 고발장 내용을 보면 이재명이 국제파의 고문이다. 국제파를 이용하거나 지원하였다는 내용도 있는데 혹시 알고 있는 사실이 있나요? 그냥 박철민이 관심종자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 9번. 네. 네. 박철민 진술에 의하면 2013년부터 이준석이 이재명과 공생 관계였고 진술인이 더 먼저 이재명과 알고 지냈다고 진술하던데 이거 사실입니까? 아, 미친 새끼네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사람 실물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네요. 지금 김영진은 자기가 어찌됐든 박철민을 고소해서 무고 재판을 자기가 증인으로 나가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기서 끝날 수 있었는데 경찰이 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지금 어떤 수사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 뭐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이 피해자들한테 야 박철민 저 우리가 처벌해줄게 얘기 좀 합시다 뭐 조서 씁시다 이게 아니고 당시에 박철민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고 보이지. 이건 단독 범행이 아니고 단독 범행처럼 지금 제가 보이지. 말씀드렸지만 박철민이 지어서 한 게 아니고 검찰에서 이게 이런 정도로 예. 이재명을 잡기 위해 설계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대선 기간에 폭로를 했던 것도 지금 본인의 아버지가 국민의힘 전직 시의원이고 성남 시의원이고 당시에 장영하 변호사도 국민의힘 소속이었고 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취재하기로는 실명을 못 밝히겠는데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 한 명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 중진 의원이 있어서 예를 들면 그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했습니다만 박철민의 그러니까 양어머니를 시의원을 공천했잖아요. 공천했어. 원래 떨어뜨렸다가 공천했는데 경기도당 거기 성남시니까 성남시 의원은 경기도당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당에서 결정을 못하고 그 다 관계자가 얘기를 했잖아요. 중앙당에서 전화 중앙당에서 맞아, 꽂았잖아. 맞아. 예. 꽂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본진까지 연결이 된 사건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경찰이 하려고 하는 게 그 배우와 몸통을 찾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엄청 큰 수사야. 일개 조폭의 허접한 망발에 국가 권력이 춤을 춘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없는 죄마저 엮어내려 사법 체계를 사유화한 것 아니냐는 분노에 직면했습니다. 무고죄의 거대한 부메랑이 마침내 그들의 본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참담한 상황이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분노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널리 공유해서 거대한 심판의 불길을 당겨주십시오. 스스로 파놓은 무덤에 갇힌 오만한 권력의 민낯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시민의 눈, 지금 바로 구독해주시고 선배님들의 날카로운 통찰이 담긴 댓글도 잊지 마십시오.